자, 의미 덩어리 문장 분석 훈련의 네 번째는 이게 실제로 일반 우리가 만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이나 그 모의고사 레벨을 공부하면 가장 많은 독해 부분도 그렇지만 서술형으로 써야 하는 가장 많은 패턴이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형태들인데,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는 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도 쓰죠. 그래서 ing는 뭐뭐 하는 명사, 과거 분사는 뭐뭐 된, 뭐뭐 되는 명사, 수동의 의미로. 그래서 능동과 수동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원래 그 영어의 수식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 말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서술형도 해보면 가장 많은 구조가 바로 명사에 대한 수식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니까 한국말은 앞에서만 수식하니까 앞에서만 수식하는 어순으로 문장을 써버리고, 그럼 영어의 어순하고는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식의 어순으로 바꾸는 생각하는 그 힘을 기르라고 쌤이 수업 때 우리 고등부에다가 항상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명사를 보면 수식 구조를 뒤에서 연결해서 쓰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되고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건데,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기본적인 건 뭔가 하면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이에요. who나 which나 that 같은.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죠.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 관계 대명사가 살아있는 남겨진 형태로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뭐 중3 교과서에만 가도 요 얘네들이 생략이 많이 되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다라는 건 뒤에 주어를 함께 생략시켜서 이 동사의 모양들을, 그리고 쌤이 항상 이제 영어에서 동사 형태는 딱 두 가지로 존재한다고 기억하라 그러죠. 주어가 뭐뭐 하다라는 능동, 그리고 주어가 뭐뭐 되다라는 수동. 무슨 동사 모양 여러 가지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있죠. 모양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의미를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주어가 하다냐, 주어가 되다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 게, 수동이라는 구조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구조란 말이죠, 언어가. 그러니까 그게 낯설고 힘든 거야.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주어 자리에 놓고 사물이 뭐뭐 되다라는 수동태 구조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관계대명사 수식 구조가 나올 때도,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주어라는 건 누구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가 요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주어니까. 그러면 이 동사는 요 명사 선행사가 이 동사를 하는 능동의 동작인지, 이 선행사가 뭐뭐 되는 이라는 수동의 동작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관계대명사하고 주어가 생략되면서 동사가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는 ing로, 그리고 수동태는 비동사를 함께 생략시켜요. 그러면 누구만 남는다? 과거분사만 남게 되죠. 그래서 뭐뭐 된 또는 뭐뭐 되는 이라는 어떤 의미를 수식한다? 수동의 의미를. 그래서 요거를 구조 파악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는 명사라는 능동의 의미, 과거분사는 뭐뭐 된 명사라는 수동의 의미. 그래서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다 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서술형으로 쓸 때, 예를 들어 뭐뭐가 뭐뭐뭐 하는 명사다, 뭐뭐가 뭐뭐 된 명사다,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보자마자 영어는 수식 구조가 명사 뒤에 붙으니까 이 녀석은 뭐뭐 하는 능동이니까 명사 뒤에서 ing로, 얘는 뭐뭐 된 수동이니까 명사 뒤에서 과거분사로 수식을 시키자. 이 생각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생각하는 힘, 그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제 구조 파악하는 훈련도 하고, 또 이걸 베이스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술형으로 써내는 쌤이 강의 자료도 다 만들어서 다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원래 문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단 의미 덩어리 끊을 때 ing나 과거분사 앞에서 끊으라. 왜? 이 ing나 과거분사가 대부분 명사 뒤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끊어야 돼요. 왜? 이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새로운 의미 덩어리의 수식 구조가 되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끊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남자는 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밑에는 어때요? 문장이 되게 길죠? 근데 중2 교과서예요. people,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래. 동사 앞에서. 관계대명사, 동사. 그래서 who live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come from many different cultures. 많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both A and B. 그래서 점심때 동양과 서양의 식사를 다 먹을 수 있다. 다양하게. 근데 이제 이 구조에서 who is가 물론 이제 아까 수식 구조를 보면 관계대명사 who 뒤에 is ing 구조다. 그럼 이렇게 생략하고 ing만 남깁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나는 assigned 과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studying이 나오죠. 그래서 명사 뒤에 ing 이렇게 끊어놔요. 그럼 해석을 할 때는 날씨를 연구하는 과학자. 네. 이 과학자인 내가 연구를 하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능동 의미가 되죠. 그럼 이 문장을 간간히 내신해서 이 문장을 이제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꿔보라고. 그러면 who 이때는 이제 studies라고 이렇게 주어가 단수니까. 그 다음 보세요. Ants, 개미들은 live in colonies. colony가 군집을 이루어 삽니다. 근데 which have lots of residents. 까지가 또 ing 앞서 끄네. 이때는 보시면 이제 동사 앞에서 그리고 관계대명사 접속사 앞에서 이 접속사 앞에서 끊는 구조도 우리가 다음에 또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ing 앞에서. 그러면 군집을 이루어 사는데 이 군집 안에는 뭐가 있는 게요? 많은 거주민들. resident는 주민이나 거주민입니다. 근데 어떤 거주민들이에요? 함께 사는. 그래서 원래는 who are living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주민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e all know that 접속사 앞에서 다이어트 다음에 ing가 나오죠. 무조건 끊어요. 어디까지? 동사 앞에서까지.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겠죠. 다이어트는 살 빼는 게 아니고 식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는 식사, 한 끼의 식사가 keeps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음식이 다양하면 영양분이 다양하겠지. 그런 이제 다양한 영양분을 포함하는 그런 한 끼의 식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제 우리가 중3들 능률 교과서는 신주중인데 한국말이 이렇게 나오죠. 다양한 음식들을 포함하는 한 끼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한 끼의 식사. 그러면 이 전체를 주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식사가 주어인데 어떤 식사? 포함하는 식사. 그래서 contain의 능동의 구조로. 그게 우리 몸을 유지시켜준다. 동사 keep.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이건 동사의 어법이 되겠죠. 이런 식의 그 한국말의 어순을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문장 보는 눈을. 자, 페이서들을 이게 이제 마라톤에서 선수들과 함께 선수들이 달리는 속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페이서들입니다. 요즘 have, flags and balloons인데 ing 잡스꺼내죠. 그래서 깃발이나 풍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finish time, 완주 시간. 그걸 보면서 실제 마라톤 선수들이 자기가 목표라는 시간 안에 맞춰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때 showing이라는 ing 구조도 뭐예요? 그들의 그 finish time을 종료 시간을 이제 알려주고 보여주는 풍선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라는 해석이죠. delivery robots flying에서부터 끊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flying은 누구를 수식하는 로봇.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나는 이제 배달용 로봇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장에는 로봇 팔들이 있고, 그리고 공공장소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I am the only 유일한 운동선수입니다. here까지 여기 있는 representing이죠. represent는 대표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는 유일한 선수다라는 거죠. 한국말은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는 유일한 선수. 근데 영어는 어떻게 나와요? 유일한 선수,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는. 그래서 유일한 선수 뒤에 대표하는 이건 능동이니까 ing로. 이 어순을 파악해 두자. 그 다음에 주어가 남아프리카의 소설가인데 specializing. 이 specializing은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소설들을 전문으로 한 이제 소설가였다라는 거죠. 이때도 이 소설가가 무엇을 전문으로 썼던 거죠. 이게 모의고사 지문인데 이런 수식 구조를 알아야 문장의 분석이나 해석이 정확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You should find 친구들을 찾아야 하는 어떤 친구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 드림포라는 이게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보이밴드 같은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그리고는 스타트 클럽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시작을 해라. 이런 의미인데 자 여기서 who are interested라는 관계대명사 수식 구조에서 이렇게 생략이 돼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interested가 되겠죠. 과거분사가 남게 되는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한국말에서는 관심 있는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뒤에 있잖아. 그럼 영어는 어떻게 쓴다? 친구들인데 어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죠. 그래서 interested in이라는 수식 구조가 뒤에 붙게 된다. 자, 그 다음에 South Island는 이제 mountains 산들이 있는데 어떤 산들? That are covered with 연중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럼 여기서도 that are가 생략되면 누가 남을까요? 산인데 covered with 눈으로 덮인 산이죠. 한국말로는 또 눈으로 덮인 산. 그죠? 근데 영어는 산이 먼저. 산인데 눈으로 덮인. 수동의 과거분사로 수식을 하자라는 거지. 보세요. 그 다음에 ants, 이 개미들이 화학물질을 produce, 만들어냅니다. 어떤 화학물질이야? 이 cold라는 게 과거분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call A, B라는 어법이죠.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A is called B. 그래서 B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입니다.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죠. 그럼 이때는 한국말로는 페로몬이라 불리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이라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지만 영어는 화학물질인데 페로몬이라 불리는. 그러면 cold라는 과거분사로 수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분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걔네들이 played instrument, 악기를 연주했는데 이 악기는 뭐야? 이 made는 뭘까? 악기가 만들었다? 아니죠. played라는 본동사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명사 뒤에 나오는 과거분사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out of garbage는 쓰레기죠. 누군가 버린 물건들로부터 만들어진 악기예요. 악기인데 우리가 아는 좋은 악기가 아니고 쓰레기로 버려진 물건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국말로 보면 쓰레기로 만들어진 악기잖아. 그죠? 근데 한국말은 쓰레기로 만들어진 악기들. 근데 영어는 이걸 보자마자 이게 인스트루먼트 악기인데 어떤 악기들?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된 만들어진 수동이니까 과거분사로. 그래서 made라는 과거분사 수식 구조가 뒤에 따라 붙게 된다. 이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지. 보세요. 일부 과학자들은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가 이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특성을 characteristic 특징이나 특성이래. 특성을 이제 사용해 오고 있다. To find bombs 폭탄을 찾는데 폭탄을 찾기 위해서 시금치가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이제 땅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성분들까지 그래서 폭탄이나 뭔가 쥐레 같은 게 묻혀져 있을 때 그거를 함께 빨아올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폭탄을 찾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어떤 폭탄이에요? 히든이라는 과거분사 뭐예요? 땅 속에 숨겨진 폭탄을 찾는데. 또 한국말은 그렇죠. 땅 속에 숨겨진 폭탄. 영어는 어떻게 나온다? 폭탄, 땅 속에 숨겨진. 그래서 숨겨진이라는 수동의 과거분사로 수식을 하자. 자, 그 다음에 since 이유입니다. ant, 개미가 has legs,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covered라는 과거분사가 나오죠. 그러면 아주 민감한 헤어는 털이 됩니다. 민감한 털로 덮인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t can sense even 가장 작은 이제 아주 작은 서로 간의 터치도 애들이 감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by the end of the day 이제 하루가 끝날 때쯤에 이제부터 모의고사 지문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that one task는 한 가지 그렇게 이게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크게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그렇게 한 작은 태스크는 이제 과업이나 업무, 쉽게 쓰면 일이에요.
근데 completed가 나오죠. 그 한 가지 일이 완료했다. will have 동사가 나오죠. will have turned into 많은 과제들입니다. 과업들인데 또 completed가 나오죠. 이럴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과거분사는 전부 다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구조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수식하게 만들어서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해요. 그러면 자, 그 하나의 과업인데 completed. 그러니까 큰 거 말고 작은 과업. 그래서 네가 이미 완료한. 그래서 태스크는 완료가 된 거겠죠. 그 완료된 하나의 과업은 결국은 뭘로 바뀌는 거? into many tasks completed. 그래서 완료된 많은 과업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작은 거 하나하나 완성하고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과업들이 완료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짧지만 해석이 잘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들을 이용해서 고난도 문장들까지 연결해서 공부하는 자료들을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고 있고, 그걸 영상 강의로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까지, 모의고사까지 무난하게 독해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개념들을 적용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unavailable는 많은입니다. vital은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뜻이야. 과업들인데 carried out이 나오죠. during sleep 그리고 help가 나와요. 그럼 이 carried out은 뭘까? 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과업들이 carried out은 원래 이런 일이나 뭐 과제나 과업을 수행하다거든요. 수행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도 명사 뒤에 과거분사다. 이건 뭘까?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구조다. 그래서 자, 잠을 자는 동안에 수행된 과업들이 많은 중요한 과업들이 도와줍니다. to maintain good health.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잠을 잘 때 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뇌가 우리가 모르는 자신만의 아주 중요한 과업들을 뇌가 해야 되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그 앞날의 모든 정보를 sorting 분류하고 저장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면서 뇌가 쉰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그동안 아주 필수적인 자기가 해야 되는 많은 과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날에는 좋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 내용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는 주어는 was a scientist, 과학자였습니다. 어떤 과학자요? well known for가 나오죠. 그러면 자, 그의 세포 연구입니다. 셀은. 그래서 자, 그의 세포 연구로 우리가 뭐뭐로 이제 유명하다 그럴 때 be known for라는 구문을 쓰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who was known for. 그래서 생략이 되니까 과거분사가 남아서 수식을 해요. 그래서 세포 연구로 유명한 과학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사 뒤에서 ing나 과거분사 구조가 나오면 모두 끊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구조로, ing는 뭐뭐 하는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수식하고 과거분사는 뭐뭐 된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수식하자. 그래서 나중에 요 구조들은 반드시 우리가 서술형에서 핵심적인 구조 파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문장을 분석하는 걸 정확하게 개념 익혀놓고 나중에 서술형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해를 해둡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의미단위 분석 네 번째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앞에서 끊는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